자, 3장의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접대비라고 했었는데 이 용어가 이제 근래에 바뀌어가지고 좀 잘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접대성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게. 그럼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 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특정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이런 접대비나 뭐 교재비나 사례금이나 이런 유사한 목적에 지출한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접대성 비용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과도한 지출을 좀 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접대비라는 것 자체가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뭐 자금이 이게 투자되는 거 어떤 뭐 가치 창출을 위해서 투자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유흥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소비성 비용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비용 인정을 해주면 이게 소비성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니까 이거를 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도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의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가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복리후생비로 기록을 해놨는데 실질이 이게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접대성 비용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복리후생비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요. 첫 번째로는 기업 업무 추진비에 포함되는 지출이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종업원이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래요. 자, 종업원이 조직한 단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종업원이 조직한 단체? 뭐 산악동호회라든지 또는 뭐 야구동호회라든지 무슨 뭐 자전거 사이클 이런 동호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호회를 이렇게 단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종업원들끼리.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이 법인기업이 뭐 예를 들어 산악동호회다 그러면 뭐 산악하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장비들을 법인이 지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또는 뭐 자전거 동호회다 그러면 뭐 자전거를 지원해줬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 지출을 접대비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직원들 복지시설에 대한 걸 제공해 준 거니까 이걸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의 입장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 종업원이 조직한 이 단체가 법인이에요. 그럼 규모가 엄청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뭔가 제공을 해줬다 그러면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겠대요. 알겠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런 단체가 법인이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동호회 활동하는 거예요. 직원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근데 이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줬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접대성 비용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는 게 뭐냐면 법인이 복리후생비로 했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해주고 소모품비로 했으면 소모품비로 인정해주고 뭐 장비 같은 거를 거액의 장비를 사줬다 그러면 비품 뭐 이런 식으로 자산으로 계상하면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법인이 계상한 걸 그대로 허용해 주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는 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나 봐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접대비로 볼 건지 그 범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상적인 범위의 회의비는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임직원들 회의하는데 회의비가 들어갔어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되는데 이게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의하는데 막 돈이 막 일반적인 회의비보다 막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를 회의비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서 한도 내에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과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업무와 관련해서 거래처한테 받을 채권을 포기했어. 업무와 관련해서.
자, 이봐요.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포기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받을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포기하면 그러면 이거를 대손으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여러분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거래처가 파산했다든지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든지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아니, 당연히 이건 대손 손실로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 없이 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이유 없이 그냥 채권을 안 받겠대요. 그러면 그 거래처에 접대한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면 이건 대손이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야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업무와 무관하게 채권을 포기했대요. 업무와 관련 없이 채권을 포기했대요. 그럼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 거래처의 채권을 포기했다 그러면 이걸 접대성 이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이 채권을 포기했다? 그럼 이거를 기부금으로 보겠대요. 기부금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럼 뭘 접대비로 본다, 여러분?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 거래처의 채권을 포기했다? 그럼 그때는 접대성 비용인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부에 꼭 접대비, 그러니까 장부에 꼭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해서 그것만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기록되게 되면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의 입장에서는 송금물산입되는 금액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업무 추진비 이 금액이 큰데 한도가 얼마 안 되면 이것서 다 송금물산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성 지출을 억제하려는 이런 정부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거 봐요. 방가로 4번인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여러분 이 말로만 보면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상품인데 요거를 10만 원에 샀었는데 이게 지금 시가가 30만 원에 팔고 있어요. 이 상품을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줬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상 증여라고 합니다. 실제로 판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래처에 선물로 이렇게 사업상 증여를 했다 그러면 이걸 소비한 걸 과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이런 걸 사업상 증여라고 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실제로 판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공급으로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증빙 없이 거래처에 선물로 그냥 준 거니까 건별 매출로. 자,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시가로 과세하죠. 그래서 시가 30만 원에 부가세 3만 원 이렇게 매출세 3만 원 해서 자, 그럼 이렇게 매매추천표 입력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회계 처리를 할 때 보면 자, 우리 회계상으로는 여러분 이거 지금 매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품 타개정 대체가 된 거니까 원가 10만 원만큼 기업 업무 추진비, 판관비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건데 자, 이때 이 상품에 대한 기업 업무 추진비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국가에 내야 될 매출세액이 얼마예요? 3만 원. 그럼 이거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국가에 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3만 원도 이 기업 업무 추진비에 포함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가 10만 원이 아니라 1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부가세까지 같이 내야 되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이거 좀 지워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잘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접대 목적에 즉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아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선물로 보낼 선물 세트
100만 원 부가세 별도 현금 구입하고 생계하세 받았어요. 생계하세 받고 110만 원에 사왔으니까 10만 원 매입세액 공제될 거냐?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매입의 불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만 원에 매입세액 10만 원인데, 자,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데, 이 10만 원도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도. 그 얘기예요. 요거 불공제,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된 이 금액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여기 요 10만 원도 기업 업무 추진비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 포함하지 않는 지출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주주나 임직원이 부담해야 될 접대비를 법인 기업이 대신 내줬대요. 이거는 법인의 비용이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 불산이 이렇게 업무무관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송금 불산입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송금 불산입 했는데 이 늘어난 소득이 법인이 갖고 있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죠? 그래서 사유출 처리하는 거죠. 만약에 주주가 가져갔으면 그렇죠. 배당, 임직원이 가져갔으면 상여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주주나 임직원이 가져갔으면 이 가져간 사람한테 추가적인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겠죠? 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 요게 좀 헷갈려요. 방가로 이번에. 광고 선전물의 접대비를 광고 선전물의 접대비 성격의 비용. 그러니까 광고비, 홍보비긴 한데 이 접대비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거 접대비, 즉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야 되는지 그냥 광고성 비용으로 봐서 비용 송금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이나 뭐 달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한테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렇게 홍보하려고 나눠줬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 이거는 진짜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렇게 홍보하려고 나눠준 건? 이건 접대비예요? 광고 선전비예요? 아, 이건 광고 선전비죠. 그럼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홍보 목적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특정인, 특정 누군가한테 준 거예요, 그 물건을. 그러면 이거를 광고비로 봐야 되냐? 이거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야 되냐? 이게 헷갈리는데 기준을 이렇게 해놨어요. 특정인 1인당 연간 5만 원 이내, 특정인 1인당 연간 5만 원 이내의 금액이면 뭐 이런 것까지 이걸 막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면 전액 그냥 송금 인정한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할 때 그냥 광고성 비용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특정인 1인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거를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특정인 1인당 5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그냥 홍보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접대성 지출로 봐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3만 원 이하의 물품이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포함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요. 이해할 때 광고 선전물 성격의 접대 비용을 지출했을 때, 광고 선전물 목적에 이런 홍보비를 지출했을 때는 만약에 진짜 광고비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홍보하는 거면 그건 당연히 광고 비용으로 송금 인정해주고 특정인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는 5만 원 이내다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특정인 한 명에게 주는데 5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자,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 수당을 줬다. 자, 거래처한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우리 회사 물건 많이 사주면 내가 몇 퍼센트 너 장려금 줄게. 이렇게요. 그럼 이거 뭐냐? 이것도 판매 활동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송금으로 이건 인정해 줄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뭐 사전 약정하고 막 규정들이 있었는데 사전 약정과 여부와 무관하게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판매 활동과 관련된 그냥 판매비로 봐서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접대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접대비로 또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 현물로 거래처에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이렇게 지출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상품을 거래처에 이렇게 접대성으로 줬다든지 뭐 이런 거. 이랬을 때 그럼 돈으로 주면 돈 나간 게 그냥 이 기업 업무 추진비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물건으로 줬다. 그러면은 이 접대비를 그럼 얼마로 측정을 해야 되냐? 이 현물로 제공했을 때 이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긴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기업 업무 추진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웃긴 게 뭐냐면 이 현물의 이 상품의 시가와 장부가액 금액 중에 어떤 거래요, 여러분? 큰 걸로 보겠대요. 이렇게 맥시멈.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큰 걸로 보겠대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네, 자, 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에 구입한 상품을 기업한테 선물로 줬는데 이게 지금 시가가 3,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 업무 추진비를 1,000원으로 볼 거냐, 3,000원으로 볼 거냐 했을 때 어떻게 하겠대요? 어떻게 하겠대요, 여러분?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겠대요. 그러면 3,000원을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럼 잘 봐봐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접대비로 비용 지출한 건 똑같은데 접대비로 인식되는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즉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인식되는 금액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1,000원이 비용 처리가 돼도 이게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냐 이게 지금 접대비로 처리되냐에 따라서 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 금액을 높게 잡으면 어때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니까 송금불산이 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게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면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도 커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 그래서 자, 이 장부 금액과 시가 중에 큰 걸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재미난 게 여기 케이스 봐봐요. 우리 회사의 상품을 원가가 1,000원짜리고 지금 판매 시가가 3,000원짜리인데 이거를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상품 원가 없어지고 타겟정 대체로 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처리하면서 요 부가세 시가의 10% 붙은 것만큼 이 기업 업무 추진비에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법인세법 입장은 이거예요. 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시가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봐. 그러면 이게 희한하게 됩니다. 자, 3,000원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면 3,000원에다가 이 부가가치세 10% 과세되는 것까지 해서 3,300원이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계보다 얼마를 기업 업무 추진비를 더 많이 잡은 거예요? 1,300원인데 3,300원이면 이 장부 금액과 시가의 차익, 이 차익 여러분 얼마죠? 이 차액 2,000원만큼을 이 2,000원만큼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겠다라는 게 세법의 입장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별도의 세무주정 이 자체에 대한 세무주정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봐요. 만약에 이걸 시가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요 차액 2,000원만큼 이익이 또 잡히게 돼요, 어차피.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 비용 3,300원, 수익 2,000원이면 결국에 비용 얼마 인식된 거예요? 1,300원 인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하더라도 전체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기업 업무 추진비가 커지게 되니까 송금불산이 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에 플러스 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니까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음.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차이 2,000원만큼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원가 시가의 차이만큼은 우리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에서 이 2,000원을 여러분들이 기업 업무 추진비에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직접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사례에서 우리가 보면 금방 이해돼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현물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제공했다. 그렇죠. 시가와 장부 금액 중에 큰 금액으로 봐서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을 크게 하기로는 목적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의 귀속시기예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보면. 자, 원래 우리가 법인세법의 송금의 귀속 시기는 언제였어요?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원칙이? 우리 권리의무 확정주의라고 해서 송금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송금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그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게 발생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현금주의에 가까워요. 내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은 그 시점에 현금을 받을 거니까, 내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로 현금이 나가니까 발생주의와 조금 시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권리의무 확정주의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봐요. 이 기업업무 추진비는 웃깁니다. 이 기업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하겠대요, 여러분? 기업업무 추진비는 접대행위 기준을 기준으로 하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발생주의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황당하죠? 자, 사례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접대하고 나서 현금을 나중에 지출하는 경우에, 그럼 이때는 접대비를 최대한 빨리 인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발생 기준으로 한다는 건 접대비를 최대한 빨리 인식하고, 접대비 금액은 이렇게 크게 인식하고, 이렇게 여러분 접대비 금액은 이렇게 크게 인식하고, 또 접대비 인식되는 시점은 이 발생기 주의를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인식되게. 그럼 뭐야? 빨리 접대비가 인식되고 금액도 크게 인식되고 그러면 결국에 한도 초과되는 금액이 커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주의해야 돼요. 이 기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발생 기준, 발생된 시점에 이 기업업무 추진비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례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자, 이 사례 보시면 23년에 기업업무 추진비 500원이 발생을 했는데 24년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근데 회사는 현금 안 나갔으니까 기업업무 추진비 비용 처리 안 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법인세법에서는 미지급금 접대비를 하더라도 발생된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23년도에 기업업무 추진비로 보겠대요. 이렇게. 웃기죠,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송금 산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계상한 비용은 0원, 법인세법상의 기업업무 추진비는 500원, 그럼 송금 산입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송금 산입이에요. 그리고 요건 미지급금 부채에 대한 거니까 자산부채의 일시적 차이 유보 발생이 돼요. 자, 근데 이것만 보면은 송금 산입되는 거니까 세금이 줄어들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송금은 지금 기업 업무 추진비로 들어가니까 어차피 뒤에서 한도 초과로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보니까 24년도에 회사는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했을 때, 이때 그냥 회사는 기업 업무 추진비 500원, 현금 500원 이렇게 했대요. 근데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이미 23년도에 송금 산입해서 한도 초과 시켰거든요. 그 이 미지급금을 상환한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비용 처리했지만 우리 세법은 부채 감소니까 송금 불산이 500원만큼 이, 이 지금 여기 보면 23년도에 이 유보가 추인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미지급금 잡아놨던 게 소멸된 거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거 세무조정 할 때 여러분 잠깐 제가 팁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되게 헷갈리죠. 자, 여러분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부채가 감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은 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지금 자본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더. 자, 봐봐요, 여러분. 다시 지금 보면 23년도 때는 지금 요 부채를 더 증가시켜야 돼요. 그럼 부채가 늘어나면 자본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송금 산입 500원 마이너스 유보. 그죠? 자, 그럼 이때는 자, 부채를 상환했으니까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이 회사는 부채를 안 줄였잖아요. 그럼 부채가 과대계상돼 있으니까 부채의 과대계상은 자본의 과소니까 이때는 플러스 유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세무 조정할 때
이런 방법을 써도 좋아요. 자, 차변에 부채 계정 과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막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방향이. 그러면 차변에 부채가 있잖아요.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늘죠. 그러면 자본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자산 증가는 자본 증가잖아요. 다시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늘어요. 그래서 부채의 감소는 자본의 증가예요. 그죠? 그럼 자산의 증가도 자본의 증가죠. 이해돼요, 여러분?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그냥 자산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돼요. 자, 부채가 감소했네? 그러면 자본이 늘었겠네? 그럼 그냥 자산으로 생각하면 자산이 늘었네? 그럼 자본이 늘었네? 그러니까 이걸 자산으로 생각해도 자본이 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부채 계정 과목이 있으면 그냥 자산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생각을 해도 자본의 증감을 파악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다시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부채가 줄었으니까 자본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산으로 생각하면 자산이 늘었다? 그럼 자본이 늘었다? 그리고 자본이 늘어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의 감소는 자본의 증가고 자산의 증가가 자본의 증가니까 그냥 부채의 감소를 자산 증가처럼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내 말은. 그러면 여기 차변에 부채가 감소된 게 있으면 그냥 자산이 증가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무 조정을 해도 딱 맞아떨어져요. 해볼까요? 자, 그냥 자산이라고 간주해봐요, 이거를. 그럼 자산을 잡았는데 자산을 안 잡았네? 그럼 자산이 과소계상됐네? 자산 가소는 자본 가소네? 그러니까 플러스 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 뭐 FM대로 이걸 따져봐도 되지만 하여튼 여담 삼아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보 발생부는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됐다 이렇게요. 이걸 유보의 추인이라고 했었죠. 자, 다시 한 번만 우리 접대비는 기업업무 추진비는 현금주의다, 발생주의다? 그렇죠. 발생주의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현금 나간 시점에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는 게 아니라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날, 접대 행위 기준, 그러니까 발생 기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아직 지급이 안 된 접대비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거예요. 송금 산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부 계상 안 해도.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접대비 금액을 최대한 크게 잡힐 수 있게끔 그래서 송금불 산입되는 금액이 커지게끔 하겠다라는 논리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접대비에 대한 어떤 내용들 봤다? 여러분, 우리 접대비가 어떤 게 접대비까지 어디까지 접대비로 볼 건지 그런 얘기들 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요 매출세액도 접대비, 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도 접대비, 즉 기업 업무 추진비 이해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봤던 게 현물로 제공했을 때는 원가 시가 중에 큰 금액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기속 시기는 현금주의 개념이 아니라 발생주의, 즉 접대 행위 기준으로 우리가 접대비를 인식한다는 거. 법인세법에서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음 교시에서 또 이어서 접대비 한도가 어떻게 되는 거고, 계산은 어떻게 하고, 접대비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 마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